제36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들이 자격 심사를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군종교구가 남수단 한빛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세계 평화명상대전과 함께 강원도 정선에서는 세계 명상 힐링 캠프도 개최됩니다.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무형문화재 축제가 열립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무술년 한가위를 앞두고 자비 나누기는 행복 더하기 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들이 자격 심사를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총무원장 후보들 모두가 공명선거를 다짐한 가운데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은 무엇보다 청렴성을 바탕으로 산적한 종단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로 기호 1번 해총 스님과 기호 2번 원행 스님, 기호 3번 정우 스님, 기호 4번 일면 스님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벌인 결과 4명의 후보 모두 피선거권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기호 1번 해총수 이덕행 스님, 기호 2번 원행수 이규정 스님, 기호 3번 정우 이정근 스님, 4번 일면 황일면 스님이 피선거권 자격이 이상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해 없으시죠? 자격심사 이후 해총 스님을 제외하고 한 자리에 모인 후보들은 공명선거를 다짐했습니다. 선거인단이 여법하게 한 사람의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를 받아서 당선된 선거인단은 여법하게 와서 독자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총무원장 불신임 당시 중앙종회 의장을 맡았던 원행 스님은 종단 주요 현직 소임자로서의 책임감이 후보 등록으로 이어졌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그 현직의 소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좋은 전범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지도록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정우 스님은 98년 종단 사태를 비유적으로 언급하면서 차기 총무원장은 양분된 종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가 직접 모셨던 스님께서 그런 어려운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종단이 안정되고 양분되어 있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개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소임자가 나오면 좋겠다는. 기호 4번 일면 스님은 4명의 후보 모두 선후배이기 전에 부처님 제자로서 종단에 일조를 했다며 모범적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 모여가지고 뭐 네거티브라 그런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우리 외부에서 지금 스님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진짜 모험답게 한번 해보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들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저마다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자격심사는 끝났지만 도덕성 검증 등의 공방은 선거 기간 내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는 28일 선출될 차기 총무원장은 종단 화합은 물론 탈종교화 시대의 포교 활성화, 대정부 문화재 정책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가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남수단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자비와 위로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50주년을 맞아 남수단 한빛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유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빛부대. 2013년 UN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이후 내전으로 황폐해진 남수단에서 다양한 재건 지원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빛부대는 부대 주둔지인 보르와 남수단 수도인 주바를 연결하는 125km 도로를 개통했고 공항과 오수처리장 등 사회 기반 시설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부대 활동은 남수단 현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대로 인정받으면서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와 남수단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한빛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멀리 있는 가족도 아니요 사랑한 애인도 아니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동료들 뿐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들입니다. 한빛부대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만 14,000km를 이동해야 하는 힘든 여정 탓에 그동안 부대 위로 방문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군종교구장 스님의 방문은 부대 파병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종교 지도자의 방문입니다. 일단 이 먼 곳까지 또 한 걸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법당에 이제 법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오늘 스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고, 특히나 또 합장주를 만들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빛부대는 군법당인 한빛호국사를 건립한 이후 처음으로 스님을 모시고 평화를 주제로 한 정식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모진과 불자 장병들은 한빛부대 글자가 새겨진 합장주를 손수 만들면서 남수단의 평화와 부대원 전원의 무사 귀환을 발언했습니다. 특히 불자 장병들은 수행 방법과 불교 교리 등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쏟아내면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궁금증도 풀어주시니까 좀 더 이제 종교에 대한 뭔가 좀 힘들었던 점들을 풀어주셔갖고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도 항상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그냥 마음을 비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좀 더 파병 생활도 그렇고. 아울러 법회에는 인접부대인 스리랑카 의무대의 불자들도 참석해 한국에서 온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군종교구의 한빛부대 방문은 종교와 국적을 떠나 고국을 그리워하는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남수단 한빛부대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남북이 3년 만에 공동발굴 재개에 합의한 개성 만월대 조사가 10월 2일 착수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통일부와 함께 지난 6일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오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석 달간 제8차 만월대 공동조사와 유적 보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심한 회경전터 북서쪽 축대 부분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만월대는 400여 년간 고려 임금이 정물을 본 궁궐로 자연 지형에 따라 건물을 배치한 점이 특징이고, 본래 송악산 남쪽 기슭 궁궐 정전 앞 계단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궁궐터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8년 인문사회 분야 대학 중점연구소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를 비롯해 12개 연구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된 곳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를 비롯해 인문사회 분야 10곳과 충남대 예술문화연구소, 연세대 중국연구원 등입니다. 지난 2005년 시작한 인문사회 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대학 부설 연구소를 키워 대학의 전반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최근까지 105개 연구소에 모두 1,75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정된 연구소들은 올해부터 최대 6년 동안 연 2억 원 안팎을 지원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 특히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도시 경관과 사회 규범, 일상 등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3일
분단의 상징, 비무장지대 DMZ에서 열리는 세계 평화 명상대전과 함께 강원도 정선에서는 3박 4일 일정으로 세계 명상 힐링 캠프도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10월 13일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DMZ에서 펼쳐질 세계 평화 명상대전. 세계 평화 명상대전과 함께 강원도 정선에서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 명상 캠프가 열립니다. 세계 명상 캠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찬불선언과 강원랜드 산하 하이원 리조트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종교의 화합은 수행입니다. 이걸 참선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또 전 세계 평화도 오로지 내면 성찰, 이걸 참선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을 바꿔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국민적 기여 행사. 천여 명의 캠프 참가자들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머무르며 집중 명상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됩니다. 긴장 속에 있는 DMZ에서 명상대전을 개최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거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구나. 이런 일을 또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게 돼서 저는 참 기쁩니다, 사실. 이번 명상 캠프는 좌선 실참과 걷기 명상, 수행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 태국 불교의 전설 아잔 간하 스님이 법석에 오르고 대만의 대표적인 선승 심도 선사가 직접 수행 지도에 나섭니다. BBS 불교방송은 세계 평화 명상대전의 주관사로서 두 행사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DMZ에서 이어지는 또 하이원 리조트에서의 어떤 집중 명상도 저도 2년 전에 가봤지만 그 지역이 기가 모여있는 지역이고 명상을 하기에는 최적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희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방송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18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무형문화재 관련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형문화재 종합축제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무형의 가치를 이어나간다는 뜻을 담아 대대손손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손가락이란 부주제를 내세워 손으로 연마된 전통 기법으로 제작된 전통 공예품의 전시와 우리 가락에 맞춰 펼쳐지는 품격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관람객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무형문화재 가치를 친근하고 생생히 느끼고 이를 현재와 미래 세대를 통해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무술년 한가위를 보름여 앞두고 자비 나누기는 행복 더하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흥사는 다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속초시 교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자비 나누기는 행복 더하기입니다 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이웃 450세대에 쌀과 과일, 제수용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권 등 모두 5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흥사 스님들과 신도, 복지재단 직원, 자원봉사자들은 이웃 모두가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일이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며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 자비 나누기는 행복 더하기입니다 행사는 12년째 이어지며 나눔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모두가 골고루 행복을 누리는 사회에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혜와 슬픔에 젖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행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비 나눔이 소외와 슬픔을 줄이고 행복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추석, 연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신흥사 자비나눔 행사는 대표적인 복지 포교 불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신흥사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바람직한 불교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신흥사 복지대단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셨으며 우리 지역 곳곳을 누비며 나눔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조소득 가정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행복을 나누고 계십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신흥사 자비나눔 불사는 그동안 31차례에 걸쳐 지역 내 저소득 세대와 경로당 등 13,600여 세대에 모두 20억 원 상당의 후원 금품을 지원하는 복지 불사를 펼쳐왔습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의 자비나눔 행사는 지역 내 복지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속초에서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저출산과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고령화로 인구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자칫하면 지금까지 이뤄온 번영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암울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대책은 무엇인지 화쟁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 참여한 김수환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정지연 구글플레이 사업개발팀 수석부장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패널들은 한마디로 자기 인생 감당하기도 힘든데 후세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말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기저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연근무도 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도 가능한 건데 그거 없이는 그 구조에서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을 하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손해보고 싶지 않다,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 사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패널들은 출산 장려금 지급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높은 자녀 교육비와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한 주거비 등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고령화의 문제로는 미비한 노후 대책이 중점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수환 교수는 한 살이라도 일찍 대책을 서두르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케 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현금 지급보다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선순환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지연 부장은 우수한 인력의 조기 퇴직은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면서 기업들이 시각을 바꿔 이들을 적극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노동시장 내에서 정년이라는 그 벽을 하나 만나시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되게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땜질식 정책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무한한 도전과 새로운 희망의 기회로 삼자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에 담긴 의미를 일깨우고 무궁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산사 곳곳에 무궁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꽃, 무궁화. 일제강점기 문화 말살 정책 속에서 뽑히고 불태워지면서 피고진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변에서 무궁화를 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진딧물이 많이 생겨 가꾸기 어렵다는 편견에 전국 가로수의 5%에 불과할 만큼 무궁화는 거리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화인 무궁화의 가치를 지키고 사라져가는 무궁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우리 농산물 행사에 무궁화 사랑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참석한 내빈들은 모두들 무궁화 꽃 모양의 배지를 가슴에 달았고
김용태 의원은 무궁화 복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무궁화 사랑 중앙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균형 있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간 노력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도 무궁화 사랑 중앙회와 함께 우리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무궁화 사랑 중앙회는 한국상록재단과 협약을 맺고 새로 출시한 품종의 쌀 수입금 중 일부로 연간 20만 주의 무궁화 묘목을 확보해 각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특히 불교계와의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원주 자원사 주지 진어 스님은 요즘의 어린 세대들이 무궁화에 대한 참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국에 4차례 무궁화 묘목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각 사찰마다 하나의 그냥 대한민국의 한반도 지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무궁화 형태를 만들어서 사람들 오면은 진짜 우리 무궁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교육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산사 곳곳에 무궁화 동산이 만들어지면 우리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는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서울시가 시 행정의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년 3월쯤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자치정부를 출범시킵니다. 권한과 기회를 높이는 차원에서 시장 직속 기구로 만들고 예산도 5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역대급의 기후변화, 성별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등은 과거 세대와는 달리 요즘 청년들이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당사자 주도 원칙을 적용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와 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청년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누겠습니다. 내년 3월쯤 출범시킬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됩니다. 핵심은 청년층에 대한 권한과 기회의 보장, 민간 거버넌스인 서울청년의회가 청년들의 요구와 시각, 설계와 예산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내면 집행기구인 청년청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형태입니다. 특히 청년청은 현행 관련 조직을 2배로 키우고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권한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예산도 오는 2022년까지 연간 5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자치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와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 침해 등 청년 세대가 관심 갖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 등에 대한 정책 입안에 나섭니다. 여러 가지 청년들의 요구가 좀 높은 문제로는 디지털 성범죄라거나 직장 내 권익 침해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높게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를 비롯해 시 편성 모든 예산을 청년청과 사전 협의하는 청년인지 예산제, 시 발주 사업에서 청년 기업과 단체에 가점을 주는 청년 인센티브제 등에도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시민들에게 파격적으로 권한과 기회를 내놓으며 직접 민주주의를 챙기겠다는 서울시의 노력이 앞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세계 유명 공연 예술가들이 찾아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한국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장터 서울 아트마켓이 다음 달 7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두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해 아르코 예술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 설치극장 정미소를 비롯해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갤러리 등 서울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18 광주 에이스 페어가 내일부터 나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32개국 400개 기업이 660개 부스를 운영하고 전시회와 라이센싱 상담회, 학술 행사,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서축제인 파주 북소리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파주 출판도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출판도시 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파주 북소리 축제는 시민과 출판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식축제로 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출판과 영상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자살로 내모는 사회 구조와 환경적 요인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국가나 지자체들이 적극 앞장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 예방을 전담하는 공무원 조직이 있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고 그나마 정신보건 차원에서만 자살 관련 업무를 다루는 실정이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생명살림 대법회가 봉행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는데요. 불살생과 생명 존중은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나서서 다 못 챙기는 일이라면 우리 불교계가 민관 협력의 최선도에 서서 자살 문제 해결을 적극 견인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